지금 법원이 이제 속보가 예. 나왔죠. 5분 전에 18일 날 원래 예정돼 있었죠. 선거법 2심에 대한 파기환송심 무기한 연기하겠다, 추후 지정하겠다. 사실은 이제 불필요한 논란을 법원이 자초로 했던 거죠. 자, 애초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수설이다 소수설이다를 갖고 따졌는데 압도적 다수설 당연히 기소도 어렵고 이 진행 중인 재판도 어렵다가 당연히 압도적 다수설이었어요. 이유가 간단하죠. 지금 이번 대선을 놓고 이제 국민들이 여실히 보셨을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이렇게 계류돼 있다는 거 모르고 찍었습니까? 국민들이 다 알고도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국민들이 민주적 정당성을 완벽히 부여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알고도 찍었는데 연기하는 건 당연한 거죠. 뭐 다수설이다 소수설이다를 굳이 우리가 학문적으로 들이대지 않더라도 이미 결론이 나온 거죠. 자, 법원이 이렇습니다. 법원도 안 그래도 국회에서 또 그에 대한 형사소송법 개정 입법을 또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이런 쓸데없는 논란을 법원이 자초한 측면이 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이제 주기현 재판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지속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에 대한 국민적 여론은 굉장히 기존에도 부글부글했고 지금도 부글부글합니다. 자, 그러면 특검이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란에 관련해서 특히 새로운 사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올 겁니다. 당장 아직 안 밝혀져서 출국 금지 시켜놓은 내란대행 한덕수라든지 뭐 최상목 등등등 포함해서 수도 없는 CCTV 등등이 이제 오픈이 되면서 황당한 일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자, 새로 추가적으로 재판에 올리면 어떻게 돼요? 병합 심리를 하겠죠. 그러면 별도로 그걸 한다든지 병합하는지 과정에서 이 재판부가 바뀔 수 있겠죠. 그러면 어차피 한 번은 재판부를 바꾸는 논의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진지하게 법원에서 자정 노력을 가지고 바꾸고 하는 것들을 진지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중간에 잠시 말씀드릴 것이 현재 이렇게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양질의 정보 그리고 이 세 분의 또 여러분들 응원하시는 마음으로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말고 꼭 좀 부탁드리고요.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요와 구독을 또 이렇게 눌러주시고 해야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공유가 되거든요. 그 알고리즘을 타고 넘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계속 좀 이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 근데 앞서 지금 이야기 나눴던 이 재판의 여러 과정들 지금 6차 공판까지 이어진 것인데 가장 무서운 거는 이 내란 수괴인 윤석열이 거리를 활보하는 것이 가장 공포스러운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재구속 여부에 대한 거는 사실 검찰의 의지만 있었으면 재구속이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안 됐으니까 그럼 결국 내란 특검에서만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아니, 어떻게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주기현이 반성해서 바로 제가 다시 저기 구속시키면 되는 거죠. 근데 안 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안 하는 조치가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어떤 문제가 벌어졌습니까? 비협헌 문제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윤석열이 지시를 해서 그거 갖다가 예를 들면 증거인멸했다라고 하는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볼 때 그게 구체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술이 나온 내용들이니까 그 정도 상황이라고 하면 지금도 여전히 증거인멸 작업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재판부 입장에서는 본인의 예를 들면 판단에 의해서 내란 우두머리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거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밖에 나와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사태가 벌어진 이 존재했었다고 얘기한다면 저는 지금이라도 그런 내용이 나왔으면 당연히 재구속을 해야 되는 건데 재구속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건 주기현도 어떤 형태로든지 이 문제에 연루돼 있다라고 하는 우리의 의혹들을 계속 지속시키는 거죠. 그러면 내란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재판부에 대한 신뢰가 없을 때 그 재판부의 결정을 국민이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신뢰할 수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사법부도 마찬가지고 대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상태를 방치하는 건 사법부 신뢰를 갖다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둘 중에 하나겠죠. 재판부를 변경시키거나 아니면 주기현 스스로가 자기 잘못에 대해서 뉘우치고 윤석열을 다시 재구속하는 일을 벌이거나 이제 이게 안 되면 이것도 특검도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만들려고 하면. 특검 세 개가 있는데 내란 특검 같은 경우는 숫자도 꽤 많은 상황이고 지금 법무부 차관 같은 경우도 아직 임명이 안 돼. 법무부 차관이 임명이 돼서 특검을 어떻게 할 건지도 얘기를 해야 되고 국회랑 협의도 해야 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전 이래저래 제가 아무리 안 돼도 한 달 내지 두 달은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준비하는 데만. 그럼 이 과정 자체가 앞으로도 한 달, 두 달 정도가 더 벌어진다라는 거고 또 특검이 들어가서 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뭐가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다시 또 예를 들면 기록 다 가지고 와가지고 검토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법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결재 해제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게 핵심적인 상황인데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는 이건 적어도 조의대부터 시작을 해서 예. 직위원까지로 이어지는 이 사람들이 내란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연루됐다라고 하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이 내란 재판을 사법부가 하는 것이 맞는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차피 특검에서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이제 답답한 거죠. 이런 현실이 답답한 거죠. 실제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답답함이 있는 거죠. 그렇죠. 아니 뭐 직위원 본인도 내려올 생각이 없고 그리고 법원 차원에서 그러니까 사법 차원에서도 배제할 생각은 없어 보이고 이런 상황에서는 앞서 이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뭐 병합을 하는 방식이다 아니면 내란 특검을 통해서 다른 재판부를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이 고려되는 이유가 지금 이런 식으로 사법부의 기조 변화가 좀 이뤄지기 어렵다라는 판단에 의해서 이제 민주당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죠. 이제 성역처럼 자기들 스스로 바꾸지 않고 오랫동안 왔고 지금도 이제 뭐 대외적으로는 그렇게 별다른 움직임이 안 보이다 보니까 국회 차원에서 이제 입법을 통한 해결 플러스 알파 이런 것들로 이제 푸시를 하는 셈인데 공수처에서 지금 수사하고 있는 직위원 그 술 접대 건만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당시에는 이제 그레이스라고 하는 술집이었죠 이름이. 예. 그런데 그 주인이 이제 그 맞은편에서 지금 장사를 하다가 영업을 중단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기존의 그레이스는 사실상 다 리모델링이 되고 없어지고 왔단 말이죠. 예. 그 다음에 지금 영업 중단을 한다. 그러면 실체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예. 진술자들 또는 어떤 일종의 공익제보 형태의 그런 거 외에는 실체적 진실을 캐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해관계에 걸려있던 분들이 제보를 한 이런 부분들, 그분들이 이제 향후에 어떤 그 직업적인 이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모든 걸 오픈하기 쉽지도 않은 구조예요. 그렇다 보면 유야무야 넘어가니까 별로 잘못 없다. 그래서 계속 그냥 재판부 간다. 여러 가지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국민들 감정과 이제까지 국민들이 봐온 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론은 일단은 스스로 자정해라. 안 된다 그러면 지금 사회 각계 각 분야가 지금 다 혁신 개혁의 어떤 그런 소용돌이로 갈 텐데 사법부라고 그러면 별 수 없이 그들만 계속 독야청청 성역으로 갈 수 있을 거냐 근본적 문제에 부딪히겠죠. 예. 그 직위원 얘기를 말씀 주셔서 말인데요. 지금 채팅창에서도 직위원 왜 이렇게 조용하냐 이런 얘기가 지금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진짜 그 관련 있는 사람, 그러니까 말씀 주셨던 그 룸사롱의 그 주인이 뭐 잠적을 하고 뭐 이런 상황까지 벌어졌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도 제대로 이루어지긴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지금 봐야 되는 거죠. 그런가요? 어떤가요? 근데 일단 우리가 직위원 판사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직위원 판사 지금 말이 없이 신뢰를 잃은 그 세 가지 지점을 저희가 짚어봐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윤석열을 비롯한 그 내란 공범들에 대해서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점에 대해서 저희가 공분을 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12.3 비상계엄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국민들이 정말 고통받고 이 실체적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국민들이 엄청 관심을 많이 주시고 계신데도 비공개를 의도했다는 점, 은밀하게 재판을 진행하려고 했다는 점, 이 부분이 지금 하나 신뢰를 잃었다는 점이고 두 번째로는 재판정이 무슨 그 개인적인 동창회도 아니고 거기에 룸살롱에 우리 의혹이 나왔더니 나는 룸살롱에 간 것이 아니다. 예. 삼겹살만 먹었다. 이렇게 자기 개인적인 이야기를 법복을 입고 그 공정한 재판정에서 이야기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삼겹살에 소맥만 먹었다고 했는데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또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지금 직위원 판사의 신뢰도를 잃은 이런 상황인데 이것도 지금 앞서서 두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직위원 판사 개인 문제 그리고 사법부의 신뢰 문제가 이렇게 바닥에 떨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공수처에 지금 수사를 좀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실 지금 공수처가 어떤 부분이냐면 문제가 있냐면 공수처에 몰려있는 수사 건들이 엄청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윤석열 그렇죠. 전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김건희 뭐 등등에 많이 몰려 있는데 지금 한 가지 그래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만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공수처의 기능을 좀 확대하겠다. 그래서 뭐 수사권도 가지고 오겠다라고 하면서 대대적인 확대 개편을 지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직위원 판사 이 공수처 수사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빠른 수사가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예. 한 가지 좀 특이한 점은 지금 이제 고법 공보관이 이제 풀한 걸 보면 그 고법 공보관이 좀 전에 그 재판 연기를 이야기하면서 예.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입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 뜻은 뭐냐면 일단 요 한 워딩만 딱 놓고 보면 이번 대통령 임기 내 기일을 잡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거 해석을 해보면
헌법 제 84조는 예. 우리가 일견 이제 거기에는 기소, 검찰의 수사에 따른 기소만 되어 있는데 헌법 제 84조에 따른 조치입니다라고 아예 대변인이 풀을 한 걸 보면 공보관이 풀을 한 걸 보면 5년 동안 이건 길 잡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니 기본적으로 그 조희대 대법원에서 얘기한 게 왜냐하면 재판부가 알아서 할 일이다. 이게 맨 처음에 얘기했었잖아요. 재판부. 네. 무슨 말로 재판부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이 중대한 문제를 대통령의 재판이 진행될 것인지 말 것인지의 부분에 대해서 그 작은 재판부, 1심 재판부가 판단하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법제연구원에 의하면 소추라고 하는 건 기소와 재판이라고 돼 있어요. 네. 재판은 수행성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기 전이냐 후냐는 아무런 문제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인 문제를 가지고 계속 무엇인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상황인데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명확히 정리해서 얘기를 해줘야죠. 법원에서.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 제84조에 의한 거다라고 얘기하면 헌법 제84조 어떤 거야 내용이 소추받지 않는다. 소추에 뭐가 해당되는 거야. 지금 어떤 이미 기소는 된 거니까 재판이 포함된 거야. 재판이 포함된다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지금도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사법부 차원에서 어떤 단계적으로 이걸 밟으려고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이미 해외 사례도 있습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도 재판 중단해버렸어요. 검찰 스스로가 재판을 갖다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해서 중단이 된 상황이고 우리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공소 유지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맞아요. 상식적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런 문제를 관련해서 계속 법률적으로 의율하려고 하는 게 문제다. 그냥 헌법에 명시돼 있으면 소추가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그냥 기소와 재판 전체에 대한 과정 자체가 중단되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되는 게 맞는데 신영환 교수님 말씀처럼 저게 저런 뜻이라면 좋겠습니다. 뜻이라면 좋겠는데 또 네. 다른 싸움을 만들어내면 또 저 네. 얘기 나오면 저 가지고 또 야당에서 난리 칠 거거든요. 제가 볼 때. 아니 왜냐면 맞아요. 어제도 당장 그 누구죠? 비대위원장 김용태. 김용태. 네. 예. 그래서 재판을 받을 거냐 말 거냐 이거부터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거 자기가 아닌가요? 그걸 왜 물어보냐. 아니, 자기가 그러니까요. 뭔데 네. 물어봐. 더군다나 그 기자에게는 자기들 혁신에 대한 걸 발표하는 시간이었어요. 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